안녕하세요. 배우 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금일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방의 분위기는 다르다. 그래서 최근에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신고가 현상이 나오고 있고, 자, 부동산 가격이 좀 들썩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반해서 지방 분위기는 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그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미분양 관리 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 또는 그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미분양 지역에 대해서 조금 그 심도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미분양 관리 지역, 자, 도시보증공사에서 그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지역들, 자,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그 이유와 원인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서울 주택가격 잡기 위한 3기 신도시는 서울이 아닌 경기도를 잡았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도 일부 지역과 그 다음에 이제 국지적으로 상승하는 일부 지역으로, 자, 하락하는 지역, 상승하는 지역, 자, 반사이익을 보는 지역이 좀 그 양극화돼서 나타나고 있는 현재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3기 신도시 발표 이후에 서울 주택시장 심리적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자, 신고가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지금 최근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호가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주택 매입을 하실 때에는 좀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고, 잘못하면 고가에 물릴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개발 지역, 그리고 이제 재개발 지역 중에서도 해제 지역. 자, 해제 지역이 어떻게 간다 그랬죠? 대부분, 자, 도심 재생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비사업 일몰제도가 지금 내년에 좀 시행될 것 같은데, 서울의 주택 공급 물량이, 자, 부족할 것이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신축 아파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 서울의 주택 가격은 앞으로, 자, 신축에 가까운 아파트일수록 좀 상승세가 조금 두드러지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그 전반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상이고, 자, 그 현상이, 자, 신고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자, 지금 달리는 말에 내가 올라탈 것이냐, 자, 지금 좀 신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반면에 하반기에, 자, 그 분양 아파트가 좀 증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분양 시즌이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입주 물량이, 자, 증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그 입주 물량이 지금 지역에 따라서는, 자, 늘어나고도 있지만 누적 물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서울 지역, 자, 일부 지역에서는 올해, 자, 6월부터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예, 막대한 입주 물량이 증가하는 지역, 그러한 지역들의 주변 가격, 자,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전세가도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 그 점을 인식하시고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이제 신고가 현상 아파트를 살펴보게 되면, 자, 고가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4구를 중심으로 해서, 자,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실수요가 지금 현재 그 우리가 그 중위소득, 그러니까 좀 소득층이 조금 그 평범하신 분들이 거주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 실제 거래량은 좀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 위의 사항으로 이제 뭐 유튜브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신문을, 예, 토대로 해서 그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밑에 부분을 좀 강조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도 양극화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정보를 취득할 때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정보를 받을 건 받고 좀 버릴 건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 자, 분양 시즌이고 입주 물량은 증가되고 지금 현재 신고가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만 고가 아파트 위주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거래 신고가 60일이기 때문에 지금 7월 달이잖아요. 7월 달에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8월 달에 제가 한번 발표를 추적을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금 현재 강남권에서 고가 아파트, 자,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요 내용은, 예, 그 1년 이내에 지금 수도권에 공급되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포에 굉장히 많고, 고양시 덕양구, 자, 동구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구 같은 경우에도 많고요. 시흥시, 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안산 자체적으로 단원구, 상록구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강동구, 자, 입주 물량이 이제 시작됐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남, 예, 그리고 또 이제 남양주시에도 굉장히 많은 세대가 이제 공급이 될 예정인데, 자, 하반기에 이러한 공급 물량이 대기하고 있다라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최근에 이제 강남구 음마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의 상징적인 아파트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음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제 최근 5년의 흐름을 보게 되면 분명히 우상향한 건 맞고요. 자, 올라가다가 좀 조정받다가 최근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음마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6월 달에 약 19억 원에 14층이 거래가 됐다라는 점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자, 신고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맞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자료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고, 지금 음마 아파트 지금 현재 84제곱미터 6월 4일 날 19억 원에 이제 거래가 됐다라는 점, 그리고 14층 거래가 됐다. 요거 한번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송파구 엘스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스 아파트 유명한 아파트죠. 그래서 이제 엘스 아파트도 보게 되면 최근 5년의 흐름은 급격하게 자, 우상향을 했고요. 자, 뭔가 출렁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렇지만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송파구 엘스 아파트고요. 자, 84제곱미터 6월에 15억 5천 5층이 거래가 됐고, 그리고 이제 6월에 16억 1천, 그래서 3층이 거래가 됐는데, 국토교통부 자, 그 실거래가 추적 해보게 되면 일단 엘스 아파트 84제곱미터 그 3층, 그러니까 6월 3일과 6월 15일자로 지금 5층과 3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한국감정원과 국토교통부 자, 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강남의 고가 아파트들이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고, 자, 수많은 아파트가 거래가 되느냐? 자, 아파트 단지마다 그렇게 많은 거래량은 나타내고 있진 않지만, 일단 지금 7월달, 지금 7월에 들었었죠. 그래서 지금 7월 7일인데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취합되는 내용은 8월 달에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6월 달에 자, 엘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건이 거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송파구 잠실주공 아파트, 자, 재건축에 그 항상 이슈가 되고 있고 중심이 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5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 지금 정책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 출렁이고 있다가 최근에 뭔가 이제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 그래서 이전 그 우리가 신고점, 그러니까 고점이죠. 자, 고점에 가까운 아파트 거래 가격을 나타내고 있고 실제로 거래가 되더라. 그래서 이제 6월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 19억 1천, 그 다음에 이제 18억 5천, 이 정도 가격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잠실주공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호가는 이보다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잠실주공 5단지, 자, 76제곱미터, 그래서 이제 6월 2일날, 6월 19일날 18억 5,560만원, 그리고 19억 1,560만원에 자, 거래가 되고 있는 실거래가 된 잠실주공 5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의 분위기는 뭔가 달아오르고 뭔가 심리적인 안정감도 있고요. 자, 그렇지만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는 자, 뭔가 이제 그 변수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남발 뭔가 이제 그 가격 거래가 자, 예전에 그 고점을 뚫거나 또는 고점에 거의 비스듬하게 올라온 신고가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강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가격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자, 실거주라든가 또는 그 투자죠. 네, 투자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좀 신중하게 매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쪽에다가 투자를 하시거나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 자금적인 여유라든가 소득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돈이라는 거는 돈이 있든 없든 일단 수익이라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 서울 수도권, 그 수도권에서도 지금 입지가 좋은 경기도 그 외 제한 지역에서는 일단 자, 미분양 관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락세도 깊어지고 공급 물량도 많고, 자, 공급 물량도 앞으로 많은데 일단은 누적 물량이 많다라는 거예요. 기존에도 자, 분양을 했거나 또는 미입주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자, 그 토대로 제가 지금 그러니까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지금 왼쪽에 보시면 이제 지도가 색깔별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색깔에 이제 나오는 뭐 춘천이라든가 고성이라든가 뭐 청주, 화성, 당진, 서산, 군산, 영암, 경주, 김해, 양산, 부산, 사하구, 그리고 이제 김천, 구미, 대구 같은 경우에는 좀 천안,
좀 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자산을 늘리고자 하신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 굉장히 안 좋은지, 또 이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시면서도 원인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해당 지역별 그 양극화 현상, 자, 서울과 그 다음에 입지가 좋은 경기도 외에는 일단은 그 흐름이 완전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하는 시기로 좀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이고, 평택시 굉장히 안 좋죠.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분양 해소가 저조하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입주 물량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4번의 사례가 지금 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된 이유이기도 하는데, 자,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된 이유는 첫 번째,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미분양 해소가 저조하다. 그러니까 누적 물량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분양 그 우려 지역, 자, 미분양이 우려가 되는 지역, 그게 3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3번까지 그 해당되지는 않지만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자, 8개로 총 39개 지역이 이제 선정이 됐는데, 일단 지금 평택과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가 좀 저조하거나 미분양 우려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화성시 똑같습니다.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가 저조하고요, 미분양이 우려가 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그 미분양 해소가 좀 저조하다. 그래서 이제 누적 물량이 좀 많다. 그리고 이제 미분양이 우려가 된다. 그게 이제 안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인천의 서구하고 중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 미분양이 증가되고 있고, 그리고 또 현재 이제 미분양이 해소가 좀 저조하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좀 필요한 지역이 인천 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천 중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미분양 물량이 조금 그 해소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이 꾸준히 필요한 지역이 인천 중구, 자,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부산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미분양 해소가 좀 누적 물량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미분양 우려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영도구, 그리고 부산 진구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 진구,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좀 동일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해소, 누적 물량이 좀 많은 것 같고, 그게 조금 해소되는 게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장군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게, 자, 부산 기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대구, 우리 5대 강력시 중에서도 흐름이 좋았던 게 이제 대구였는데요. 에너지도 강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의 흐름이 조금 위험 수위에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대구의 상황에서는 일단 달성군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도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고 미분양 해소가 좀 저조하다. 그래서 누적 물량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자, 미분양 우려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이 그로 인한 지속적으로 필요한 게 대구 달성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전 유성구입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5대 강역시에서 굉장히 강했던 지역이고, 자, 대전, 대구, 광주 정말 강했죠. 그 중에서도 제일 강했던 게 대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대전의 유성구 가격이 지속적으로 지금 최근에도, 자, 흔들림 없이, 자, 보합 또는 상승으로 가고 있는 게 유성구였습니다. 그렇지만 유성구 같은 경우에도, 자,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으로 좀 분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전도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위험 리스크가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춘천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춘천, 강원도에 호재가 정말 많았을 때 춘천하고 원주하고 이제 강릉 지역 일대가 굉장히 가격 상승률을 많이 보였지만, 일단은 최근에 1년 이상 강원도 굉장히 폭망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춘천 같은 경우에는 그 미분양 물량 굉장히 저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누적 물량이 많고, 자, 미분양이 우려가 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춘천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하고요. 자, 속초시 같은 경우에도 일단 그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원도 고성군 미분양 그 모니터링이 좀 필요한 지역, 그리고 이제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자, 혁신도시도 있고 굉장히 핫했던 그 핫플레이스 지역 중에 하나였지만, 일단 최근 몇 년간의 흐름은
그 미분양 증가, 미분양 물량이 좀 누적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미분양이 좀 우려가 된다. 그래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지역 중에 하나가 자, 원주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동해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그 미분양 물량이 저조하고, 그러니까 미분양 해소 물량이 지금 그 누적 물량이 많다 보니까 좀 해소되는 게 좀 더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 자, 동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충청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도 같은 경우에도 음성군이 있죠. 예, 음성 굉장히 입지적으로 대한민국의 배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그러니까 위치를 그 위치성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일단 이쪽 지역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분양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음성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청도에 청주시라고 있는데요. 그 청주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그 미분양 물량이 좀 그러니까 해소가 저조하고, 자, 모니터링이 필요한 게 청주시다. 그래서 이제 청주시 같은 경우에도 누적 물량이 상당히 많고, 그로 인한 그 투자 수요, 그러니까 실제 그 수요가 좀 모여야 되는데 일단 그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는 게 좀 저조하다. 그래서 청주시도 굉장히 적신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진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 당진시 같은 경우에도 미분양 물량, 자, 누적 물량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자, 보령시라고 있습니다. 보령시 같은 경우에도 모니터링, 그러니까 미분양이 조금 우려가 되기 때문에 관리적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서산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누적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청도 일대가 그 남북도를 통틀어서 굉장히 입주 물량, 공급 물량이 많았었는데 그로 인한 피로감이 적체되고 있는 게 자, 충청권 일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서산시도 굉장히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천안도 굉장히 교통의 요지죠. 그렇지만 그 미분양, 예, 물량이 좀 적체가 되면서 좀 해소되는 그 부분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게 자, 충청남도 천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전라북도, 자, 군산이라고 있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분류가 됐고, 자, 그러니까 좀 관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라남도 영안군이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영안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누적 물량으로 인해서 자, 미분양 해소가 좀 저조한 지역이고 앞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상북도로 가게 되면 일단 경산시라고 있습니다. 그 대구하고 인접하고 있는 경산시, 그 경산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미분양 물량이 지금 누적된 게 많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미분양으로 앞으로도 좀 우려가 되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제 경산도 가격 상승이 굉장히 대구와 더불어서 많이 올라갔지만 최근에 이제 그 투자 수요로 좀, 그러니까 투자로 들어가셨던 분들이 조금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던 2018년도 하반기, 2019년도 상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산도 좀 위험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천시 마찬가지로 미분양 물량이 지금 누적되어 있는 물량이 좀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자, 안동시 같은 경우에도 자, 미분양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구미,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구미가 점점 가면 갈수록 조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지역 중에 하나가 구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쪽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기업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거, 예, 이쪽에서도 상담이 좀 많이 오고는 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흐름대로 지나가고 있는 게 구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미 같은 경우에도 미분양 물량 해소가 좀 저조하다. 그래서 이제 공급이 많았던 구미 지금 조금 안 좋은 상황인 것 같고요. 자, 김천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 같은 경우에도 자, 누적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금 선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주, 포항시 같은 경우에도 자, 미분양, 자, 그러니까 누적 물량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항 같은 경우라든가, 예, 이쪽 해당 지역, 그리고 이제 경주시 같은 경우에도 그 미분양 물량이 지금 해소가 좀 저조하다.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경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양산시라고 있어요. 양산시. 자, 부산하고 인접하고 있는 양산시, 지금 이 지역도 미분양 해소가 좀 저조하다. 그 통영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분양 물량이 해소가 저조하고, 자, 김해시 역시 마찬가지고, 사천시, 거제시, 창원시, 예, 창원, 김해, 양산, 자, 부산하고 인접하고 있죠. 부산의 이제 핵심 도시, 일부 도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은데, 자, 인접하고 있는 양산이라든가 김해 굉장히 똑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지금 미분양 물량 해소가 좀 저조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누적 물량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분양 지역,
지역으로 관리가 되어 있고 앞으로 시간이 좀 필요한 지역들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제 제주시하고 이제 서귀포시가 있는데 일단 서귀포시보다는 일단 제주시에 그 미분양 물량, 그러니까 미분양이 해소가 조금 그러니까 미분양 물량이 좀 해소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좀 저조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가 자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하시거나 또는 투자를 하실 때 이러한 투자 지도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어디가 올라가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고 가격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내가 어디에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인지도 여러분들께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쪽 해당 지역에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이 이쪽 해당 지역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좀 심도 있고 고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과 함께 미분양 관리 지역과 그 다음에 서울의 지금의 흐름, 그리고 이제 신고가 현상, 왜 신고가 현상이 일어났는지 또는 지금 그 이유는 뭐고 또 그에 대한 자 리스크, 자 얘기하지 않는 반대적인 얘기, 그런 얘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금일도 주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요. 저도 금일 오후에는 좀 재밌는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부동산은 관심 있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이제 이쯤에서 금일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